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틱스 서포터 제2기로 활동 중인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과정을 배워볼 텐데요. 초보자들도 쉽게 잘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이번 데이터 분석 실습의 핵심 목표는 케글 컴피티션 브라이틱스로 도전하기입니다. 케글은 글로벌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회 플랫폼인데요. 개인 및 단체에서 등록한 여러 데이터 사이언스 컴피티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케글 경진대회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산학용 대회, 연구용 대회, 학습용 대회, 채용연관, 정기대회. 이 많은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브라이틱스로도 충분히 참여 가능하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다루어 볼 데이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습용 컴피티션 중 하나인 하우스 프라이스 어드밴스 리그레션 테크닉입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 주에 있는 도시 에임스의 주거주택을 설명하는 변수들과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주 형태, 주택 건설 연도, 층수, 지하실수, 층별 면적, 기타 시설 등 하우스 프라이스에 영향을 주는 피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세일 프라이스를 예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때 예측 모델이란 결과 변수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규칙, 패턴을 찾아서 결과 변수가 없는 데이터에 적용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머신러닝에선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회귀분석을 진행하는데요. 다양한 알고리즘을 실시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분석 과정은 크게 데이터 로드, 전처리, 모델링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영상을 잠시 멈춰 주시고 케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꼭 다운받고 와주세요. 분석 화면과 함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리드 CSV 함수를 불러와서 케글에서 다운받은 트레인셋을 준비해 주세요. 패스에 다음과 같이 경로를 설정한 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약 통계량을 확인해 볼게요. 스태틱 서머리로 최대값, 최소값, 범위, 합계, 평균, 외도 등 수치형 변수들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널 카운트이지 싶어요. 루트 프론티지와 매스 VNR, 에리어, 가레지 2열 빌트에 빈값이 존재하네요. 다음으로는 범주형 변수를 대상으로 스트링 서머리를 해줍니다. 모드에서 NA 값을 가진 피처들을 확인해 주었어요. 그중 엘리, 펜스, 믹스 피처, 풀 QC는 NA 비중이 1000개를 넘어가고 있어서 이 4개와 관련되어 있는 믹스발, 풀 에리어까지 총 6개의 열을 아예 드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처리 작업을 시작해 보자면 위의 요약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대로 NA 비중이 높은 엘리, 펜스, 믹스 피처, 믹스발, 풀QC, 풀 에리어를 트레인 데이터에서 제거해 줍니다. 이는 셀렉트 컬러 함수를 사용해서 특정 열만 다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리플레이싱 미싱 넘버로 사용해서 수치형 변수의 널 값을 민이나 미디언으로 대체해 줍니다. 연도에 해당하는 변수는 미디안, 그리고 그 외에는 평균 값으로 대체해 주었어요. 그리고 스트링 베리어블 함수를 사용해서 디스크리트 베리어블의 중 비어있는 NA란에 missing이라는 문자열로 대체해 줍니다. 자, 어느 정도 전처리가 완료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전처리해 줘야 할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들은 EDA를 한 다음에 한 차례 더 수정해 주기로 해요. 이제 각 변수들마다 분포 형태와 아웃라이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브라이틱스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원하시는 변수를 선택한 뒤에 그리면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이나 다른 그래프들도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그래프들을 한눈에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브라이틱스에서 리포트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 생성 옆에 작은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레포트에 자동으로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삭제할 변수들을 한 번 더 셀렉트 컬럼을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치 처리하는 과정을 진행해 볼게요. 이상치 처리 방법은 LOF와 투키 컬링이 있는데요. LOF가 밀도 위반으로 주변보다 밀도가 낮은 경우를 이상치로 판단하는 방법이라 전체적으로 이상치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LOF를 사용해 이상치 처리를 해볼게요. 인풋 컬럼에 이상치를 처리할 컬럼들을 넣어주고 리절트에 리무브 아웃라이어를 선택해 주시면 이상치가 제거됩니다. 다음으로는 상관계수를 확인해 볼게요. 상관계수를 확인해 볼 컬럼을 선택해주고 방법을 선택해주는데 보통은 피어슨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은 상관계수가 0.6보다 크면 상관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요. 고령은 플랫을 보면 0.61과 0.82로 이제 타겟 변수와 가장 상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교화 과정을 진행해 볼게요. 보통 스케일링이라고 부르는 정교화는 수치형 변수들의 숫자 범위가 넓은 경우에만 많이 사용합니다. 브라이틱스에서 제공하는 정교화 타입은 민맥스, 스탠다드, 맥스, ABS, 로버스트 이렇게 4가지인데요. 가장 많이들 사용하고 값들이 0에서 1 사이로 바꿔주는 민맥스 스케일러를 이용해 정교화시켜 볼게요. 민맥스 방식이 이상치에 민감하기는 하지만 앞서 이상치를 제거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테이블을 보시면 변수명이 민맥스가 붙은 컬럼들이 새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교화할 때 주의할 점은 수치형 변수라고 모두 넣다가 y 변수도 포함시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컬럼 입력하실 때 y 변수는 제외를 하시고 정교화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수치형 변수들을 정교화했다면 범주형 변수들은 인코딩을 해줘야 하는데요. 모델링 시에는 숫자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범주형 값들은 숫자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라이틱스에서도 인코더를 제공하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벨 인코더로 각 데이터들을 숫자로 변환시켜주기 때문에 범주형 카디널리티가 많을수록 추천하는 방식이고, 원핫 인코딩은 범주별로 컬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카디널리티가 적을수록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모델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원핫 인코딩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 마지막 전처리입니다. 앞선 정교화와 인코더를 진행하면서 기존 컬럼에 새로운 컬럼들이 추가되었죠. 그래서 변환하기 전 기존 컬럼들을 빼고 정교화 인코딩을 한 컬럼, 그리고 직각 컬럼만 선택해서 저장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었고, 다음으로 모델링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모델링에 앞서 데이터를 트레인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야 해요. 트레인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용도이고 테스트는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8대2로 나누었고 시드 값은 1, 2, 3으로 진행했습니다. 실행시키면 데이터가 1062개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모델링 시작입니다. 브라이틱스에는 다양한 리그레션 모델 기법이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에이다 부스트, 디시전 트리, XG 부스트, 랜덤 포레스트,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5가지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브라이틱스 AI를 사용하면 어떤 기법을 사용해도 모델링 과정이 유사하기 때문에 MSE가 가장 낮았던 XG 부스트 리그레션을 중심으로 해볼게요. XG 부스트 리그레션 트레인 블록을 가져오시면 컬럼이 163개이고 라벨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고 오브젝트 펑션에 대한 파라미터 값들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펑션은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그 결과 XGBoost의 경우는 피처 임포턴스 플롯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컬럼들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모델을 사용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시켜 예측값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인풋 테이블에는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주고 모델에는 XGBoost 리그레션 트레인이 입력하면 되겠죠. 프레딕션 컬럼 네임에는 모델이 예측해서 생긴 예측값이 입력될 새로운 컬럼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테이블을 보시면 마지막에 예측된 값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라벨 컬럼에는 기존 Y, 집값 컬럼인 세일 프라이스를 입력하고 프레딕션 컬럼에는 예측값인 프레딕트 세일 3 컬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런을 하게 되주시면 옆에와 같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이틱스 AI는 7가지 평가 지표를 제공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R2 스코어는 85로 모델이 85%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상관없이 회귀식이 정확한지에 대한 척도로 볼 수 있어서 저희는 MSE를 이용해 볼게요. Mean Squared Error, 즉 MSE는 오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직관적으로 오차를 볼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제곱이기 때문에 오차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MSE의 단점을 해결한 RMSE도 제공되네요. 다양한 평가 지표를 한 번의 클릭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브라이틱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모델 성능까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예측한 값을 저장까지 해볼게요. 예측한 컬럼 프레딕트 세일 3를 저장을 하려면 어떤 블록을 써야 할까요? 네, 바로 셀렉트 컬럼이죠. 셀렉트 컬럼에서 프레딕트 세일 3만 클릭하고 런 시켜볼게요. 네, 이렇게 테이블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추출된 테이블을 CSV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Write CSV를 사용하는데요. 언어는 원하는 장소로 정해주시고 이렇게 입력한 다음 업로드 모드가 있는데 오버라이트는 지정한 CSV 파일이 저장된 게 있으면 지우고 새로 이 테이블을 덮어진다는 의미고 어펜드는 기존 파일에 추가되게 됩니다. 캐글 하우스 프라이스 데이터를 브라이틱스 AI를 이용해 분석해 보았는데요. 캐글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 싶었는데 코딩이 어려워 망설였던 분들은 지금 바로 브라이틱스 AI를 이용해 분석해 보세요. 클릭 한 번으로 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 브라이틱스 서부터 제2기 박명석이었습니다.